요즘 미국의 글로벌 전략, 이게 정말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정책이 그냥 조금 수정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미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 방식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의 경찰이라고 부르던 미국, 오랫동안 국제분쟁이 터졌다 하면 어디든 달려가서 개입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모든 변화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26년 국방전략 보고서, 줄여서 NDS라고 하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방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전략, 그 플레이북의 첫 장을 함께 넘겨보도록 하죠. 예전 미국은 어땠나요? 전 세계 어디서든 분쟁이 터지면 직접 뛰어들어서 작전을 이끌었죠. 하지만 새로운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미국 본토 방어가 최우선이고요. 모든 일에 다 끼어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만 골라서 개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개입조차도 동맹국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야말로 180도 바뀌고 있는 거죠. 리더에서 서포터로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우리 집 미국 땅을 지키는 게 1순위다. 둘째, 유일한 포괄적 전략 경쟁자로 콕 집어서 지목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동맹국들이 이제 스스로의 방위를 더 책임져야 한다. 역할을 분담하자는 겁니다. 자,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이런 전략적 변화가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이론이 아닌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합동 공습작전, 이게 바로 이 새로운 플레이북을 보여주는 뭐랄까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뜯어보면 미국의 새로운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로 설계자와 실행자 모델입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미국은 이제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실행자가 아니라 뒤에서 작전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판을 짜는 설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성정보나 지휘 통제 시스템 같은 핵심적인 기술은 제공하지만 실제 타격 같은 임무 수행은 동맹국인 실행자에게 맡기는 거죠. 이란 공습이 바로 이 모델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미국은 후방에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면서 작전 전체를 설계했고요. 이스라엘이 전면에서 정밀 타격을 실행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은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큰 정치적 부담 없이도 이란의 핵 능력을 억제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아주 효과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새로운 저비용 고효율 개입 모델이고 아마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방식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바꿔서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변화, 과연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지금 행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그들의 과거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은요, 1905년 러일 전쟁 때 당시 세계 최강이던 영국의 해군력과 미국의 금융 지원을 등에 업고 이겼잖아요. 이때 깨달은 거죠. 아, 패권국 옆에 딱 붙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성장 전략이구나. 반면에 1980년대에는 어땠나요? 경제적으로 너무 잘 나가다가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주저앉았죠. 이때는 미국 허락 없이는 독자적으로 클 수 없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적 경험 끝에 일본이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인 강대국을 꿈꾸기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네트워크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핵심 연결고리, 즉 필수적 노드가 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자기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것과는 달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안보를 생각하면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경제를 보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복합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한국은 일본처럼 한쪽에 완전히 편입되는 필수적 노드가 되기보다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완충국가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변화,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문장이야말로 이번 전략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략은 미국이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건 안 할 테니 너희들이 해줘 라는, 즉 미국이 하지 않을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동맹국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이 스스로의 역할을 바꾸면서 이제 공은 동맹국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들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재정의하게 될까요? 국제 질서의 다음 장은 바로 그들의 선택에 의해 쓰여지게 될 겁니다.